행정안전부가 조사해 보니까 올 들어 식당 폐업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서서 IMF 위기 때보다도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취업자 가운데 이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 선에 간신히 턱걸이하면서 3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비대면 온라인 쇼핑 시장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5%나 늘어나는데 이대로 가면 재작년에 135조 원이었던 이 온라인 쇼핑 매출액이 올해는 2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옥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지만 주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지금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강자가 더 많은 부를 가져가는 이 모순을 강제적으로라도 조정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국가가 이 모순을 뒷짐지고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경제쇼 유튜브뿐 아니라 콩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콩 앱 하단에 있는 캠코더 마크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NFT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NFT라는 게 뭐 희소성을 갖는 그 디지털 자산, 예술품이나 이런 자산을 그 보호해주는 토큰을 말한다고 하는데 요즘 자산 시장에 새로운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고 해서요. 이 NFT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소버린 월렛 네트워크의 윤석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일단 NFT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는 아니지만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기사에서 좀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궁금하거든요. 뭔지 일단 좀 설명을 해주세요. NFT가 뭔지. 네, 일단 NFT라는 거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예, 우리말로는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서 토큰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 일단 토큰이니까 뭔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하고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일단 토큰이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토큰이 네. 뭘 말하는 건지 간략하게. 그 토큰, 그러니까 암호화폐하고 이제 토큰하고 예. 연관성이 있는데 암호화폐는 보통 얘기할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예. 이더리움 같이 네. 이런 블록체인 자체 메인넷을 갖고 있는 예. 거를 보통 얘기할 때 암호화폐 또는 이제 그 업계에서는 이제 코인이라는 예. 의미를 용어를 사용을 하고, 토큰이라는 거는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블록체인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 디지털 자산이나 디지털 증명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토큰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옛날에 그 뭐 버스나 이런 데 있었던 이제 토큰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자산 가치나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가치를 갖는 그런 토큰을 디지털화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NFT라는 게 어디다 써먹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아까 그러면은 이제 그 어디다 쓰냐면 그 어떤 디지털 자산 중에 아까 이제 NFT에서 이제 펑저블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펑저블이라는 거하고 여기서는 NFT니까 non-fungible 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펑저블이 아까 대체 불가라고, non-fungible 대체 불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대체 가능하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동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500원짜리 하나랑 다른 500원짜리랑 똑같잖아요. 교환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 가능한 어떤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쪽 500원 잊어버리면 다른 500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예술 작품 같은 경우
어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대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유일무이한 어떤 그런 예술 작품이라든가 어떤 소작품 같은 것들을 예. 디지털화해서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 위한 기술이 이제 NFT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증명서를 만드는 기술이 토큰인 거고, 예. 그다음에 그 대상이 난펑저블한 유일무이한 가치를 갖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대상으로 해서 토큰화한 게 NFT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잘 이해가 언뜻 잘 안 들어오는데. 그럼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까? 그러면은 네. 디지털로다가 컴퓨터로 어떤 뭘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래서 그 유화로 이렇게 그린 캔버스에 그린 게 아니고 네. 만약 컴퓨터에 그렸어.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올리면 인터넷에 올리면 누구든지 다 다운받아서 똑같은 걸 다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똑같은 걸 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이 그렇죠. 그 특징이 그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러면은 보호해 주는 게 NFT라는 거 같이 들리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제 원래 그 디지털 그런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은 DRM이라고 예. 디지털 라이츠 매니지먼트 예. 저작권 보호 기술이라고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 기술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NFT가 어떻게 보면 큰 지금 그 개념상으로 보면 DRM 기술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이제는 이것은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예. 기존의 이제 DRM 기술하고는 예. 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NFT가 제대로 되려면 예. 이 저작권 보호 기술 예. 하고 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큰 기술 예. 두 개가 다 갖춰져야지만 제대로 된 NFT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럼 안 교수님, NFT가 요즘 왜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일단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 NFT라는 게 뭐냐면 그 예. 우리가 코인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은 아시죠? 예. 그거는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비교하면 이런 안드로이드 시스템, 뭐 예. 애플 시스템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안드로이드 시스템 제가 쓰는 게 안드로이드 시스템이잖아요. 이 안에 앱이 많잖아요. 앱을 그렇지. 다. 예, 그 예. 앱이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만 써요. 그 네네. 안에서만 쓰는 페이먼트. 예. 근데 NFT라는 건 뭐냐면 디지털 자산 증명서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면 모든 걸 다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것들. 예. 그러면 여기 KBS잖아요. 예, 예. KBS에 있는 영상물이라든가 KBS 뉴스 예. 이런 것들을 지금 그냥 온라인에 이렇게 뉴스를 올리면 말씀하신 대로 무한 복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는 이런 인터넷의 무한 복제성 때문에 예. 이 현실 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특히 이렇게 인터넷 올리는 글들이나 뭐 웹툰이나 뭐 이런 예. 것들이 사실상 자기의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다 복제할 수 예, 있으니까. 복제할 수 있으니까. 근데 NFT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디지털 자산 증명서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메타 데이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피카소 그림을 예. 이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겠다 이러면 미술관에 피카소 그림이 있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하냐면 디지털에다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예. 짜면 그게 메타 데이터로만 그 피카소 그림을 설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 이 그림이 어떤 거고 이렇고 그다음에 위치 설명과 위치, 그다음에 링크가 돼 있어요. 그럼 메타데이터를. 예, 그럼 링크를 내가 그걸 샀어요. 예.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의 디지털 버전을 내가 구매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링크를 치고 들어가면 그 그림이 뜨는 거예요. 컴퓨터상으로. 예, 예. 예, 그럼 그게 나의 소유권으로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원래는 그걸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 나오는 NFT 지금 거래되고 있는 NFT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NFT 지금 예, 현재 예. 나오는 것들은 그걸 구매한 사람만 봐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구매하지 않아도 일단 그 마켓에 들어가면 그거 볼 수는 있어요. 그 컨텐츠를. 예. 근데 내가 그걸 구매한 사람은 예를 들면 그거 뭐 50억 주고 샀다 예를 예. 들면 그러면 나는 그냥 그걸 샀다는 영수증만 받게 돼요. 예. 근데 그게 물건은 나한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예. 그 링크한 주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 링크한 주소에 있으니까 혹시 그걸
갖고 있는 그게 중앙 서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예. 어떤 뭐 제일 큰 게 오픈C라는 이런 마켓이 있는데 네. 내가 거기서 구매하는데 그 오픈C라는 마켓이 파산이 됐어요. 예. 그러면 내가 링크해서 들어가면 다시는 그 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 예. 보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NFT 거래는 그냥 메타 데이터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구매한 거지 혹시 그 마켓이 없어지거나 중앙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없어지면 그러니까 내가 구매한 행위와 실제 그 물건은 콘텐츠는 딸로 돼 있는 거예요. 콘텐츠는 저 중앙 서버에 가 있고 나는 소유권만. 그냥 소유권하고 보는 것만 돼 있는 거, 볼 수만 있는 거. 내가 샀다라는 영수증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 콘텐츠는 다 무료로 볼 수 있고. 그 마켓에 가면은 그게 가격이 나와 있고 이래 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내 소유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존하는 NFT 거래소에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메타데이터이기 때문에 내가 링크를 누르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보지만 혹시나 그 마켓이 없어져 버리면 나중에 그 마켓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링크하면 난 돈 다 결제했는데도 그게 예.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예술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예. 지금 언뜻 하는 거 할 수 근데 있을 것 이런 같아요. 것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한국의 한우 같은 게 있잖아요. 한우? 고기? 예. 예. 한우라는 거는 유일무이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한우 살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래요? 혹시 이게 가짜가 아닐까? 예. 가짜일 수 있잖아. 누군가가 미국 소고기를 갖다 한우로 할 수 그렇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한 마리 한우마다 다 자기 고유 번호를 주면 예. 우리가 그걸 NFT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NFT에 들어가서 내 그 번호에 그 한우를 사면은 그거는 확실히 진짜 한우라는 게 증명이 돼서 내가 살 수가 있죠. 결국 사면은 실제 한우가 나한테 오겠죠. 나중에 택배로. 그 일본 한우에 네. 일본 NFT를 연결시켜서 네. 자, 저 일본 NFT는 진짜 한우야 우리가 보장해라는 그렇죠. 걸 네. 하면은 그걸 내가 구매를 하면은 진짜 한우가 이제 온다. 그게 다 블록체인상에 그 거래가 아. 다 증명이 돼 있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거래 데이터가.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유일무이를 증명해 준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슈는 있어요. 어떤? 내가 한우를 NFT로 산 건 진짜는 맞는데 예. 내게 실제 나한테 왔을 때 그 고기가 진짜로 하려면 정부 기관이 보증서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걸 디지털 증명서가 같이 사인해서 들어와 줘야 돼요. 예. 그 온라인 거래할 때, 예. NFT 할 때 좀 이따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거래가 되려면 디지털 전자 서명이 가능해져야 돼요. 예. 그 정부가 보장해 줘야 되는 거지. 예, 예. 네가 산 이 NFT는 우리 전자 서명이 들어갔을 때는 진짜라는 거를 확실히 보장한다라는 게 제도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거는 다 NFT화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일무이한 거는 예. 디지털 자산 증명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 유일무이하다는 건 예술품이 있을 수 모든 있고 게 다 창작품이 있을 수 된다니까요. 있고 예, 아까 말한 예. 한우 같은 것도 증명할 수 있는 건 NFT로 다 할 수 할 있다.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럼- 두 번째로 많은 네. 시장이 이제 네. 게임 아이템들 있죠. 게임 그렇죠. 아이템? 게임 아이템. 네. 게임에서 뭐 온라인 게임 아. 같은데 보면 네. 이게 뭐 그 엄청난 슈퍼 강력한 무기라든가 예. 뭐 이제 최고수들이 하는 무슨 아바타라든가 예. 이미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예. 굉장히 비싸거든요. 굉장히 레어한 아이템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그 거래가 많이 돼요. 예. 근데 거래되죠. 그냥 거래하려고 그러면 예. 속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진짜 판다 그러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NFT화되면 예. 이게 진짜고 그 정확하게 이제 그 소유권을 넘기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 NFT를 갖다 넘기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NFT를 아. 넘기고 근데 사실은 NFT를 넘기고 그거가 이제 NFT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이거를 확실히 제어하거나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빠져 있는 문제가 있긴 하죠. 그 부분은 이제 차차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렇죠. 문제고. 앞으로 많이 시장이 성숙해지고 네. 발전이 되면 다른 부분, 예를 들면 이제 컨텐츠 서비스라든가 예. 그 사실은 내가 NFT를 비싼 돈을 주고 샀잖아요. 예. 그러면은 나는 조금 큰 이미지에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나만 보게 된다든가. 예. 예. 그렇죠. 나만 돼야죠. 소유했는데 네. 나만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하는 거는 그런 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안돼 문제가 있는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는 것들은. 그럼 네. 나중에는 네. 그런 무한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컨텐츠라 하더라도 네. 그 NFT를 적용해서 네. 나만이 볼 수 그렇죠. 있게 하고 나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가능해지죠. 예. 그렇게 돼야 진짜 NFT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이런 문제 있어요. 어떤
미국의 유명한 락 음악 하는 분이 예. 자기 그 앨범을 NFT에서 팔았어요. 노래를. 네, 걔 내가 샀단 말이에요. 예. 들어가서. 예. 걔는 앨범은 거기서는 듣는데 내가 실제로 혹시 그 앨범이 그 디지털 버전을 갖고 있는 중앙 서버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내가 다시 들어갔을 때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예. 없어지면. 예. 그래서 그런 우려를 없애려고 그 락 음악하는 그분이 자기 앨범을 우편으로 보내줬어요. 택배로. 그 NFT 구매한 사람한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이게 내가 NFT 거래를 해서 디지털 소유 증명서는 내가 샀는데 실제 그 저작물이 나한테 소유하냐는 또 다른 이슈라는 거예요. 예. 실제 물건이. 내가 아까 앨범은 그 사람한테 계속 있잖아요. 예, 예. 나는 그냥 디지털 증명서만 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앨범은 계속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게 없어지거나 이러면 거기 들어갔을 때 다시는 못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NFT 거래와 실제 저작물 소유를 같게 볼 수 있냐는 아주 중요한 이게 제도적 이슈면서 실무상 지금 현재 가장 존재하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NFT 거래된 게 실제 예. 그 저작물 콘텐츠에 대한 소유 저작권도 갖게 예. 되냐 예. 이거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간 거군요. 예, 지금까지는 그냥 이 증명서만 거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NFT가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는 NFT 소유권 증명이 그 물건에 대한 저작권도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거기까지는 콘텐츠는 나오고 분리되어 있는 거지. 나 콘- 그냥 거래만 있지 콘텐츠는 나오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거래에 대한 소유권은 그러니까 온전히 나 혼자 독점적으로 네. 갔는데 네. 지금 현재는 네. 네. 콘텐츠는 다 만인의 것으로 지금 열려 있는 거라 이렇게 네, 이해하는 나하고 거죠. 상관이 없는 거죠. 거기 앞으로는 계속 그런데, 있는 거죠. 앞으로는 예. 그런데 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것도 다 NFT를 갖고 있는 그 독점적인 개인한테만 주게끔 이렇게 발전할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그 기자님 질문하신 것 중에 사실은 왜 이렇게 각광을 받느냐, 네. 저는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일단 이제 NFT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배경은 콘텐츠 서비스 산업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예. 사실은 이제 뭐 창작자들 있잖아요. 예. 뭐 음악가라든지 만화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소비자들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게 가장 NFT에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P2B 거래가 되는 거죠. person 그러니까 to person. 네. 지금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웹툰 만화가다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유통시킬 방법이 없으니 없죠. 네. 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그렇죠. 올려서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이제 그렇죠. 유통을 대신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그-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플랫폼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거예요. 저작하는 사람 조금 갖고 가고. 잠깐만요. 네. 그런데 NFT가 되면은 네. 개인 그 예술가들이 음악가들이 만화가들이 어떻게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직접 뭘 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NFT 거래가 대부분은 이제 그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이용되니까 예, 전 세계에 누구나 암호화폐만 갖고 있으면 예.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술가예요. 예, 내가 지금 그림을 그렸어요. 예. 그럼 내가 올리는 거예요. NFT 그 거래소에 내 예. 그림을 NFT에서 올려요. 예.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 예. 몇 분이면 완성해요. NFT 거래소가 따로 있군요. 따로 그러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암호화폐 거래소처럼. 예, 우리 윤 대표님도 하시고 그리고 거래소를 한다고요. 예. 그럼 올리면 내가 작가예요. 예. 그럼 내가 한 걸 거기다 NFT에서 올려요. 예. 나는 발양인. 아하. 그러면 우리 홍 기자님은 나 NFT 웹툰을 살 거야 하면 그 거래소에 와서 나는 구매자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 웹툰이 재밌어 보이네 하고 거기서 구매 버튼을 누르면 제가 올린 그 웹툰이 우리 기자님이 읽을 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단지 그 웹툰은 내가 올렸잖아요. 예. 그러면 내 서버에 있거나 예. 아니면 그 거래소 중앙 서버에 있어요. 예. 근데 혹시 중앙 서버가 파산했거나 예. 뭐 내가 삭제해 버렸거나 예. 뭐 이러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못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이런 문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냐면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윤 대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이게 지금 예술가들이 사실 되게 네. 수입이 적잖아요. 예, 예. 근데 내가 거기다 NFT화 올리면 세계를 상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좋아하는 걸 마음대로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만화라고 쳐봐요 한번. 네. 그 서버에 그 마켓에 올라가 있는 내가 예술가가 그렇죠. 만화를 올렸는데 네.
누가 이제 그걸 다운 받았어, NFT를 구매했어. 네.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 재밌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제해서 이렇게 넘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재판매도 가능합니다. 아니 재판매 말고 재판매가 가능하다고요? 네. 한 사람만 그 사람한테만 그 독점적인 소유권을 준다면서요? 근데 이제 토큰화되는 거는 예. 토큰이라는 거는 전자적 형태로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딴 사람한테 넘겨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판매를 한다 내가.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두 번째 이 시장이 왜 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예술 작품 같은 경우 예. 초기에 이름이 안 알려져 있는 사람들 걸 샀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피카소였어. 예를 들면 예. 그러면 엄청나게 비싸질 그렇지. 거잖아요. 예. 약간 그런 개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예. 이제 NFT를 하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한테 막 팔 수도 있고 예. 내가 샀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그 더 높은 가격에 예. 딴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네. 100명, 200명한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사람한테만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한 사람한테 그렇지. 일단 그래야만 넘겨주고 NFT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넘기잖아요. 예. 그러면 최초 그 발행자 있잖아. 예. 저작권자한테 또 얼마 가요. 매출이 얼마. 뭐 왜냐면 저작권자가 있잖아요. 예. 그게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플랫폼은 안 가게 설정해놨어요. 아. 어떤 플랫폼은 이렇게 재판매될 때마다 예. 원래 최초 저작권자의 가게 만들었고 예. 어떤 플랫폼 또 안 가게 만들었고 다 가양각색해요. 아, 이게 뭐 이해가 네. 지금 가려고 조금씩 네. 지금 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네. 이게 왜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투자를 목적으로 생긴 건지 암호화폐처럼 아니면은 뭔가를 그 저작권을 창작자들의 그 보호해주기 위해서 생긴 건지. 네.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제한들 예. 지금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원래 제안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EIP 뭐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절 예. 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더리움 그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 컨트랙이나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갖고 예.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그래갖고 이제 제안서를 계속 내면 그게 이제 그 표준으로 채택돼서 하는 건데 그거를 중에 이제 그 721, 721이라는 그 제안서가 뭐였냐면 지금 그 NFT 유일무이한 토큰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그 제안이 되고 막 그 이후에도 이제 뭐 1000번, 2000번 계속 그 증가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크립토키티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고양이. 크립토키티. 크립토 고양이. 암호 암호 고양이. 크립토하고 네. 키티. 그래서 이제 그냥 이 그 NFT 기술을 이용을 해갖고 예. 그냥 다마고치 비슷한 그런 그 디지털로 된 어떤 캐릭터. 그 캐릭터인데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반려 고양이 비슷한 예. 그런 그렇죠, 디지털 그렇죠. 반려 고양이를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뜨면서 NFT라는 게 이제 관심을 갖고 그러면 크립토키티나 그런 거 말고도 예술 작품, 게임 아이템 아니면 뭐 스포츠 그런 카드 예. 다양한 것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산업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에서 출발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했다고 하니까 기술적인 그쵸. 기반은 똑같이 암호화폐나 마찬가지로 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개발하다가 암호화폐 기술하다가 부수적으로 개발된 거군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NFT가 지금 얼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기사를 봤더니 버버리 그 명품 옷 이폴이. 거기서도 네. 그러니까 이 NFT로다가 그 이걸 네. 내놨다고 버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게 지금 투자 자산으로 지금 그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비트코인처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디센트럴랜드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 공간이죠. 예. 가상 공간에 있는 가상의 집 예. 이런 거 가상의 땅 이게 나의 자산이 되는 거고 이걸 NFT화해서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있는 특정 캐릭터라든지 예. 거기 있는 무슨 그 아이템들 예. 집에 장식하는 뒤에 자기가 가상 공간에 집에 걸 수 있는 그림이라든지 예. 아니면 거기 있는 무슨 그 멋진 가상의 집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다 NFT화돼서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래 메타버스 세계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현실에서는 월급이 딱 정해져 있게 63 빌딩을 내가 가질 수는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63 빌딩이 NFT화 되면은 내가 이런 가상 세계에서는 63 빌딩이 내가 NFT화된 세상에서는 63 빌딩이 내 소유물로 되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예, 그러니까 예. 실제 63 빌딩이 아니고. 네. 그게 예. 디지털화된 어. 63 빌딩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NFT로 예, 예. 해서. 그러면 거기서 내가 결제하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게 이제 말씀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메타버스 개념인데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아니면 왜 NFT가 필요하냐면 지금까지 그 이 인터넷이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무한 복제 가능성이기 때문에 예. 이런 특허라든가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기사가 기사 썼잖아요. 예, 예. 이런 게 뭐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예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계가 이게 오프라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복제돼 버리니까. 네, 복제되니까. 예. 근데 이게 NFT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 오프라인 자산이 예. 예를 들면 미술품, 뭐 어떤 부동산, 이런 부동산 예. 아니면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어떤 음악이라 이런 것들이 이게 디지털로 올라오게 하는 게 NFT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왔는데 이게 누가 무한 복제하지 하면 안 되니까 그걸 하나하나의 부동산 그 증명서처럼 디지털 증명서를 만들어주는 게 NFT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요즘에 그 신문사들이 NFT를 해요. 자기네 갖고 있는 기사들, 예. 자기네 갖고 있는 동영사들, 예. 뭐 이런 특별 의미가 있는 것들을 다 NFT화해서 거래하는 거죠. 예. 그럼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유일무이하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가면 앞으로 부동산 중개소도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 부동산 중개소가 하는 일이 뭐죠? 팔자와 사자가 연결시켜 가서 부동산 중개 계약을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저 부동산 NFT화되고 여기서 부동산 증명을 등록하는 국가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뭐 토지증명서나 이런 국가기관 다 디지털 세계로 들어와 버리면 아까 저 전자서명, 디지털 서명이 다 되면은 그냥 이 온라인 메타버스 세계에서 저 부동산을 거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가 필요 없어요. 대신에 그 국가 전자서명서가 다 들어와줘야 되죠. 그게 증명을 되면은 해준다 이거죠. 네, 그러면 부동산 중개소는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음. 내가 거기서 받은 키로 가지고 내가 그 집에 가 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네. 윤 대표님.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네. 그 사실상 그 오라클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돼줘야 돼요. 뭐냐면 지금 NFT든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이 디지털 데이터가 현실 세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가 지금 잘 납득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네. 법적인 가치가 있는 맞아요. 게 맞아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 현재 암호화폐 기술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사실은 그냥 그 디지털 데이터, 국제 거래나 이제 전 세계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냥 서로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어느 특정 국가의 법적인 체계 안에 들어간다든가 이러기에는 현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부동산 거래가 NFT화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토큰화해서 만들고 디지털 데이터 처리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디지털 데이터가 법적인 그런 정당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자 서명 기술이 필요한 거죠. 전자 서명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인정해주는 들면은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제3자, 뭐 정부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갖고 디지털 아이디를 갖고 자기 서명을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진짜다 하고 진짜라고 전자 증명서를 서명한. 인정해줘요. 국가에서 인정해줘요.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요? 이 문제가 이제 지금 오늘 주제는 벗어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콘텐츠와 이게 NFT 거래는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FT 거래가 실제
이 물건이 거래를 대체할 수 있냐 이슈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NFT를 거래를 했는데 예. 현실에서 그 물건이 이 NFT 매치가 거래를 돼야지. 현실에 그 내가 여기서 콘텐츠를 샀어요. 예. 근데 NFT 거래는 완료가 됐는데 예, 소유권은 예. 내거로 증명이 블록체인에 예. 증명이 됐는데 실제 그 저작 콘텐츠 저작권이 내 거냐는 법적인 이슈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법적 테두리안의 이슈예요. 그게 이제 국가나 기관이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제도로 이걸 인정해 주는 게 지금 필요한 그 부분이 거예요. 지금 비어 있는 거군요. 근데 안 지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게 국가에서 여기에 관한 제도가 없는데 제가 간단히 한국 예.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게 NFT화가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오려면 NFT 거래가 실제 저작권물 거래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한국은 왜 안 되냐면 한국은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가상 화폐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 나온 특검법에 의하면 가상 자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이 가상 자산이란 표현도 모호해요. 그게 물건인지 예. 화폐인지 증권인지 예.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NFT 거래로는 내가 돈을 내고 했는데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법적으로 가서 보장을 못 받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한국 지금 법률에 NFT 거래에 이런 법적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뭘로 인정해야 되는지 음.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을 지금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걸 가상 자산이라고는 판결을 합니다. 예. 인정을 하는 걸로. 근데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이게 실제 NFT 거래가 실제 그 콘텐츠 물건에 예. 대한 거래로 치환이 가능하냐는 법에서 만들어주지 그건 않으면 아직까지는 앞으로 이게 예. 시장이 커지기 힘든 거죠. 그거를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아까 말씀하신 중요해요. 대로 중요한데 네. 뭐 그렇게 제가 언뜻 그냥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그 드는데 기술적으로는 사실 어렵지 그 기자님 않죠. 말씀하신 예. 대로 뭐 어렵지 않죠. 그 비슷한 게 저희가 있었죠. 뭐 인증서, 네. 예. 인증서 갖고 저희 은행도 그렇지. 쓰고 맨날 예. 했었잖아요. 전자서명하고 근데, 이러잖아요. 그 국가가 네.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되잖아요. 그렇지. 글로벌에 인정하는 건 이게 아니니까. 여러 개 국가가 공통으로 된 호환적인.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품을 음. 했는데 이걸 갖다 한국에서만 보증해 주면은 이게 그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가 그게 진짜 그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 그쵸. 이걸 갖다 그러니까 글로벌화 시키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국가 간 공조도 필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각 국가 기관들이 다 들어와 줘야 되고요. 디지털 세상으로 이게 다 들어와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조금 좀 감이 잡히는 것 네. 같아요. 어렵죠? 어려워요. 굉장히 큰 성공입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맞아요. 잡히셨어요. 자 그러면은 네. 아까 그 거래소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네. 네. 그 암호화폐처럼 네. 거래소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나와요 그러면은 많아요. 그렇죠. 예. 많아요? 전문 네. 쇼핑몰도 있고 네. 컨텐츠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네. 대부분 자체 그 NFT 거래소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 토큰을 그러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FT 토큰을 예, 토큰을 네. 파는 거고 사실상 이거는 그 디지털 작품, 디지털 예. 상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예. 아까 사실 법적인 거에서도 저도 한마디 하고 예. 싶었던 게 이거는 분리해서 처리해도 되지 않나. 예. 이 토큰 자체는 이 디지털 아트라든지 예. 뭐 음악이라든지 뭐 저작물에 대한 그거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술이고 예. 이거 자체를 파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저희는 이 상품을 파는 거죠. 디지털 아트를 파는 거니까 이거는 예. 그냥 일반적인 상품 판매, 디지털 예. 상품 판매하고 크게 문제가 없고 그냥 이거를 구매를 할 때 암호화폐로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랑 연결이 되는데 그냥 일반 현물화폐, 법정화폐로 거래하게 만들고 그 소유권만 이전하는 기술을 그 블록체인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예. 사실상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법적인 체계가 모든 어쨌든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쓰면 다 가상자산 사업자고 그 가상자산 사업자는 굉장히 복잡한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규제가 있으니까 예. NFT 사업을 별도로 할 수가 없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분리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창작자들이 자기가 직접 작품을 만들어서 그 직거래할 수 있고 예.
거대 플랫폼 회사들한테 대부분의 수익을 뺏기지 않고 예. 자기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저작권도 보호가 돼서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웹툰 했을 때 그 한 번 팔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 그 재판매가 되는 거에서도 계속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예.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오픈 플랫폼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DRM 쪽 기술이나 이런 걸 하면서 우리나라 영화나 음악이 그 산업화됐을 때 많이 했었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우리나라가 그 한류도 있고 예. 컨텐츠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예. 이런 컨텐츠 산업을 세계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암호화폐나 기존의 가상자산이냐 그러면 이 정의부터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거에 이제 같이 말려들면은 이 법적화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예. 암호화폐와 이제 블록체인 분리하듯이 이거는 예. 그냥 사실 블록체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판매하는 대상은 그냥 디지털 작품인 거죠. 예. 그래서 분리해서 이거는 그냥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법제화한다 그러면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투자 자산으로다가 만약 그 한번 놓고 본다면은 네, 유명한 그 어떤 그 젊은 전도 유망한 그쵸. 웹툰 만화가가 있었어. 그렇죠. 이 만화가가 이 만화를 그 NFT를 달아서 올렸는데 이 만화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10,000원에 샀던 NFT 그 가치가 막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네요. 충분히 가죠. 네. 예. 디지털 그 컨텐츠인데도 네. 불구하고 다시는 그렇죠. 나오기 힘든 거니까. 아, 예.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예. 그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미술품을 했다 이러면 디지털 세계에서 그 그림이 예. 갈 수 있는 가치 공간이 예. 실제 오프라인의 미술품이 갈 수 있는 가치 공간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시장에. 온라인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놓은 거구나.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그걸 보시면 가능하게. 돼요. 예, 그래서 공간이 똑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피카소 그림이 어디까지 갈 수 있으며 예. 디지털로 된 피카소 그림도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원리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꼭 그렇게 팔릴지는 모르는데 예. 원리적으로는 그 가치 공간이 변동 공간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NFT에 대해서 네. 뭐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일단 한 명도 못 본 것 같은데. 암호화폐 구매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죠. 어, 아직은. 이것도 그럼 사는 이유가 투자 가치로다가 자산으로 보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이유가 가장 많다고 보입니다. 제가 제 판단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예.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예. 혹시 예술인이 계시거나 혹은 작가님이 계시거나 예. 혹은 뭐 자기가 유일한 걸 갖고 있다 이러면 예. 여러분들 꼭 지금 NFT와 한번 해보십시오. 발행이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아니더라도 구매하고 싶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되게 쉬워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NFT 발행하는 게 있잖아요. 예, 혹시 예. 이더리움 이런 코인 코딩을 할 줄 아시면 굳이 그 거래소를 안 쓰더라도 내가 NFT화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래소를 안 해도 내가 이더리움 코딩을 할 줄 알면 내가 직접 NFT화 할 수 있고요. 근데 코딩을 난 모른다. 예. 난 컴맹이다 이러면 많은 플랫폼이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 시키는 대로 따라 하면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나는 발행 안 하고 구매하고 싶다 하면 한번 해보세요. 꼭. 예. 근데 한국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흐름에 조금 늦게 가요. 예. 이런 쪽이. 예. 근데 저는 이제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만약에 이런 NFT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가고 제도적으로 가면 한국은 사실 미래 산업에서 아주 특히 한국 문화 강국이잖아요. 예. 한국의 뭐 K-팝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예. 한국의 K-팝들을 갖다가 다 NFT화 하면은 이 글로벌 문화 강국의 가장 꼭대기에 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빨리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아주 좋은 기회예요.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거리에서 NFT 하면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묻지도 않고 투자한다는 소리 있을 정도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저는
미래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디지털 세계예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디지털로 옮겨가야 예, 됩니다. 예. 그 선두에 있는 게 지금 NFT예요. 근데 지금 많은 법적인 이슈들 때문에 이게 발전이 한계가 있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해봐야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자, 그럼 해보려면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컴퓨터로다가 그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네, 맞아요. 이거 NFT에 그럼 이걸 그 매칭을 시킨다. 어떻게 네. 하는 겁니까? 그 거래소에 가서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거기 이렇게 아주 그냥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일단 그럼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로드 시키는 거죠. 업로드 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 네. 일단 사이트에 가셔서 네. 예. 창작자,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하셔야죠. 네. 사용자 등록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그 웹상에 툴이 예. 있습니다. 아,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하세요. 예, 예. 그다음에 뭐 메타데이터, 자기 이름이랑 뭐 어떤 정보들 예.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거를 얼마에 팔 거냐. 예, 예. 근데 보통은 이제 고정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암만 해도 이제 작품이나 이런 거 특성상 예. 그 경매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 예. 최저가만 넣어놓고 시작가만 넣어놓고 경매 형태로 할 건지 그냥 예. 고정가로 팔 건지 예. 뭐 이런 것들을 정해서 예. 거기다 등록을 하면 일단 판매 준비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NFT 코인을 그 토큰을 발행을 하려면 예.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암호화폐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현재는 그렇죠. 아. 근데 다른 블록체인들 기술이 나오게 되면 예. 그거는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현재는 암호화폐로 많이 되고 있고 음. 그래서 그거를 암호화폐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발행하려면 예. 가스피를 내야 돼요. 그거를 이제 그 사이트에서 자기가 이제 돈을 내고 사이트에서 내줄 수도 있고 예. 자기가 하면서 그 이더리움으로 암호화폐 그 가스피를 직접 그 지불할 수도 있고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현재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그림을 아까 그렸잖아요. 근데 그 그림 용량이 너무 커요. 예. 그러면 그 중앙 서버에 업로드 해야 되잖아요. 예. 그 가스비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예.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중앙 서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자기네 그림을 NFT화하면 그 서버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보통 지금 나오는 거래소들은 그걸 용량 제한을 해놨어요. 뭐 몇 메가 예, 이상은 예. 올리지 못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NFT 시장은 아주 예. 초기고 문제점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봐야 되는 의미는 흐름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길로 갈 거니까. 갈 거니까 아세요. 내게 우리 예를 들면 미국의 아티스트 그 비플이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자기 5,000일 동안 그린 그림을 나날들 5,000일이라는 그림하고서 올렸어요. 디지털로. 근데 그게 780억에 50억인가 80억에 팔렸거든요. 780억인가 50억에 750억인가 780억에. 예. 근데 그게 실제 그 그림도 아니에요. 그냥 그 온라인상의 그 그림이 780억에 팔렸다고요. 5천일간의 그야말로 자기 일상을 그렸던 걸 이렇게 디지털로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예, 온라인상의 그림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네. 그 창작물이니까 네, 그것도 네. 컴퓨터로 한 거지만은 네. 복사가 불가능하니까. 네, 그걸 780억 주고 경매해서 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중앙 서버에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혹시나 그 회사가 거래소가 파산하면 780억 주고 샀는데 예. 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없다라는 거지. 아니 그러면 그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NFT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는 지금 블록체인 우리 윤대현 포함해서 많은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뭘 하냐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세계 발전 방향이 뭐냐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NFT 거래와 콘텐츠 블록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이 이렇게 어떤 회사의 중앙 서버에 있는 게 아니고 콘텐츠도 블록체인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상관없이 그거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그런 게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렇게 가야만이 이게 그렇죠. 진정한 투자 그게 진정한 NFT의 예. 방향인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현재 입장에서는 없어요 그런 게. 아니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 방송 들으시고 그거 한번 그러면 내가 그 유명한 그 웹툰 작가가 저 혹시 이게 불의의 사고로 이게 비싸질지도 모르니까 이거 사야겠다 했는데 그 거래소가 갑자기
망해갖고 없어지거나 그러면은 네, 예를 또 들면 날릴 수도 있는 거 한국처럼 아니에요? 규제 때문에 그쵸. 그 거래소가 한국처럼 지금 규제를 하잖아요. 네. 그 거래소가 갑자기 은행의 KYC 그걸 못 받아서 네. 없어지면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네. 이런 경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자료 화면이나 그렇죠. 영상 뭐 이런 다 거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다 NFT로 다 앞으로 그럼 다 걸겠네 그러면은 그렇죠. 네. 마음대로 못 쓰게. 저희 방송을 기념화해 갖고 사진이나 뭐 이런 그 영상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뭐 녹음 예. 데이터를 예. NFT화해 갖고 기념품으로 팔 수 있는 거죠. 기념으로 팔 수 있다. 이거는 당신밖에는 소장 못한다. 네, 그런 NFT를 거죠. 여러 같은 콘텐츠를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둘 수 있는 거 원작자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한정 판매처럼 한정 판매. 예, 10개 뭐 100개 그것도 네. 가능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사실은 그 토큰이라는 것 자체는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 사실상 뭐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증명을 하고 있는 이 원본 데이터가 컨텐츠 데이터가 예. 또 영원히 원본 없으면 데이터. 나는 그렇죠. 토큰은 있어서 이게 예. 내 거라고 갖고 있는데 정작 원본 데이터는 없는 거죠.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영수증만 산 거예요, 결국 영수증만. 예. 그럼 아까 지금 그 안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윤 대표님도 네.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쨌든 아직은 불안전한 지금은 시장이다. 그래서 저기니까 아. 좋다라는 거예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네. 제가 좀 말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네. 이게 지금 한국 앞으로 보니까 대세는 이 길이고 네. 이 길로 다 갈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리고 그 암호화폐하고 다르게 네. 이거는 어쨌든 투자 자산으로서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 어쨌든 그 한국에서 이게 활성화되려면은 뭐가 좀 그러니까 좀 그 먼저 해결이 돼야 되나 그러면은 진입 장벽이 좀 그 낮춰지고 그러려면 뭐가 좀 급합니까 일단? 가장 우선되는 거는 그 가상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있어야 돼요. 예.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지금 뭐 코인과 이더리움 예.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자산 정리가 없어요. 예. 이게 대한 예. 자산 정리가 없고요. 첫 번째 법적 정리가 없고요. 음. 그래서 법이 지금 따라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권에서 들어와 줘야 돼요. 제도권에서. 예를 들면 아까 간단한 예를 들어 네. 부동산 중개상들이 그렇지. 예. 없애려면 그걸 각 토지 증명을 떼주는 기관 예. 뭐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기관들이 다 온라인성에 아까 말씀하신 이걸 DRM 인증을 해줘야 되는구나. 예, DRM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윤 대표님들이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콘텐츠 블록체인과 이게 토큰 거래 블록체인 이 두 개가 기술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니까 이런 데 대해서도 정부 쪽에서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해야 돼요. 예. 예, 앞으로 결국 거기로 가야 되니까. 네. 그럼 말씀하세요. 딱 한 가지만 더 예. 네. 보충하고 싶은 게 이제 기술적으로 예. 이게 NFT라는 토큰, 예. 블록체인의 토큰 기술 자체가 조금 현재는 좀 불안전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기가 패스워드나 이런 게 기억이 안 나서 예.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토큰 자체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그 암호화폐도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그 암호화폐의 기술을 이용한 NFT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디지털 지갑 그 비밀번호 모르면은 네. 영원히 그러니까 그 8번인가 뭐 비밀번호 쳐서 그쵸. 안 맞으면 영원히 그건 없어져 버린다면서요. 그렇죠. 이런 그 NFT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그리고 예. 예를 들면 예술 작품인데 예. 만약에 제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을 갖고 있는데 돌아가실 때 저한테 패스워드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 NFT 비밀번호로. 네. 예.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의 어떤 그 서비스는 조금은 현재는 문제가 있는 서비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화된 지금은 한 2세대 정도 블록체인 기술인데 이더리움이나 그보다 조금 빠르게 한 걸 한 3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소유권 문제, 예. 그 키 문제 이거를 이제 그 사용자 신분에다가 연동을 한 4세대 블록체인 기술들이 나와줘야지 아까 그 정부나 이런 그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신뢰를 보증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까지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어렵긴 어려웠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NFT. 다음에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모시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그리고 윤석구 소버린 월렛 네트워크 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오전 11시에는 유튜브 경제쇼 플러스가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에는 유튜버 런던 고라니 김희욱 위원과 함께 기본에 충실한 주식 투자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